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서 AD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 전체에 대한 기업 내용을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도 좋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힘드실 텐데요. 불확실성들이 지금 비록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한 모든 변수들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이런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좋은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 놓는다 그러면은 다시 시장이 올 때 그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래서 경쟁력을 갖춘 그런 회사들 중에서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캠은 ADC를 하는 회사입니다. 먼저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AD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ADC 기전으로 이 ADC 모달리티로 개발된 의약품은 약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캐사일라라는 치료제가 2013년도에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 시장을 열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2019년도에 에너2라는 ADC가 나오면서 이 시장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ADC 시장을 열어 젖힌 게 에너2라는 의약품이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고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ADC가 어느 정도 인기냐, 금년도 아스코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각광을 받았던 예를 들어서 키트루다 같은 면역 관문 억제제에서 이제는 ADC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ADC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ADC에 대한 지금 빅파마의 관심은 너무 높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SMO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여러 개의 기업 딜이 이루어질 정도로 ADC는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런 점이죠. 두 번째는 이 ADC가 항체와 약물의 결합체인데요. 특히나 이제 타겟팅하는 이 항체들 처음에는 허투에서 다양한 EGFR이라든가 MET, TROP2 같이 다양한 항체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에너2처럼 유방암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폐암 치료제 등 다양한 고용암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 두 가지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이 ADC가 받고 있느냐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ADC 시장은 2023년도에 53억 달러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한 400억 달러, 5배, 6배 이렇게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가장 앞선 회사가 다이치 상교하고 시젠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이치 상교하고 협업을 해서 약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젠은 최근에 화이자가 인수했죠. 430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원래는 그 시젠이라는 회사는 머크하고 협업을 해서 임상을 계속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성과도 잘 냈었습니다. 그래서 머크가 사갈 것이다 라고 모두 예측을 했었는데 프리미엄을 더 얹어가지고 화이자가 가져갔죠. 머크 말씀드렸는데 머크는 며칠 전에 다이치 상교와 세 가지의 물질을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상업화까지 공동으로 진행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는데 선급금만 40억 달러를 받는 딜입니다. 그리고 머크는 캐룸 바이오 테크하고도 이제 협업을 했죠. 여기서는 이제 트롭2라는 그런 항체를 달아서 타겟팅해서 트롭2를 타겟팅한 그런 약물이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는 작년도 12월 달에 그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암젠하고요. 또 암젠은 연달아서 시나픽스라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레고캠 바이오, 시나픽스 여기에서는 이 ADC 관련한 플랫폼 기술에서는 뭐 세계 랭킹 1, 2위 하는 그런 다툼을 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암제는 연달아서 기술을 양사에서 라이센스 인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이치 상교와 ADC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KYM 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라노바 메디신즈와 ADC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계약들이 아주 최근에 다 이제 일어난 그런 계약들입니다. 그래서 ADC에 얼마나 빅파마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이 ADC 자체로도 약이 되지만 최근에 머크 같은 경우에도 병용으로 블록버스터를, 지금 키트루다 같은 메가 블록버스터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파마들이 전체 이 ADC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의 연구 중심형 제약사입니다. 2006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2013년도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된 지는 한 17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합성의약품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ADC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런 회사고요. 총 인원이 141명인데 이 중에 119명이 연구개발 인력입니다. 따라서 연구 중심의 회사다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대표이사 김용주 대표이사께서는 LG생명과학 신약연구소장을 지낸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내 FDA 최초 약인 팩티브를 개발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그 기술 수출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54억 달러 이상의 기술 수출을 지금껏 이루어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좀 보시면은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온기로 봐서 334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한 500억 정도. 그래서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술 수출에 의한 자금이 또 유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순환이 이제 몇 년 후에는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자산 항목에서 유동자산을 보시면 1,60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유동부채는 260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전체적으로 1,400억 정도를 연구개발에 투여를 할 수 있고요. 연도수로 보면은 2년 이상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업을 보실 때는 현재 자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고 향후 몇 년 동안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ADC의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C라는 것은 항체, 약물, 그 다음에 컨주게이트, 결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항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약물을 항체와 결합을 시키는데 바로 결합시키지 않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링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ADC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세 가지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따로따로 띄어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먼저 항체를 보실까요? 항체가 뭐냐? 항체라는 말은 항원이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항원은 질병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아니면 미생물이 들어올 때, 아니면은 우리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이제 바뀌었을 때, 그게 항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항체라는 것은 항원과 결합해서 무력화시키는 그런 힘을 가진 게 항체입니다. 그러니까 항원과 항체는 하나의 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A라는 항원이 있으면 A-라는 항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B가 결코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이적으로 결합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타겟팅하는 건 암을 치료하는 겁니다. 암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암을 죽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암에는 암 항원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송이를 생각하시면 밤송이에는 가시가 있죠, 겉표면에. 그래서 그 중에서 암세포로 변하면은 암세포 특이적인 항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리셉터, 그런 단백질들이 그 암세포 표면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세포에는 많이 있지 않지만 그 암세포에만 있는 항원이다. 그러면은 대단히 좋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체를 만들 때 정상세포에도 있는 항원을 타겟팅한다 그러면 여기저기 우리 정상적인 몸을 공격할 겁니다. 이 항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암세포 특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공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원을 공격하는 이 항체를 만들 때 그렇게 암세포에만 달려있는 항원을 타겟팅할 수 있는 항체를 고르는 거죠. 기존에는 암세포에 많이 달려있는 허투를 타겟팅했는데요. 이제는 허투를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EGFR도 암세포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ET, TROP2 이 모든 것들이 다 암세포에 주로 많이 달려있는 그런 항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타겟팅하는 항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원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하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약물입니다.